안녕하세요. 류창원 쌤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그 공인중개사님 세무와 관련해서, 이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 연매출 4,800 안 되는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도 부가세를 받아도 되는지, 이게 실무에서 좀 그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 공인중개사도 부가세 10%를 받아도 되는지, 요거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비단 공인중개사님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역으로 의뢰인들이 그럼 10%를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법정 보수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보수표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0만 원으로 써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 과세자인 우리 중개사님들은 여기에다가 100만 원에다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부가세를 10% 별도로 받는 경우, 또는 일반인들이 잘 부가세에 대한 이런 특별히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를 수 있어서, 야, 그 보수표에 1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왜 1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냐? 나 못 주겠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가세를 100% 받는다, 그 10% 받는다라고 하면 100만 원에 10만 원 받아서 110만 원을 받겠죠. 그러면 10만 원은 부가세로 납부하고 100만 원은 우리 중개사님 수수료로 가져가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부가세를 못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만 받겠죠. 그러나 나는 여기에 부가세까지 포함된 걸로 해서 받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즉 부가세 포함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 실제 수수료는 91만 9천 원이고 부가세 9만 1,919원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그 차이가 나겠죠. 9만 원만큼.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가 문제예요. 일반과세자야 뭐 이렇다 치고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받아도 되냐? 나는 10%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이 케이스 3번은 이분은 그 100만 원에 1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부가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세법상에서는 간이과세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있죠. 무슨 혜택을 주냐? 너 받은 돈의 3%만 부가세 내라. 받은 돈, 즉 공급 대가의 3%를 부가세를 내라고 합니다. 저희 세법에서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그래요. 공급 대가의 3%를 내라. 즉 110만 원의 3%, 즉 3만 3천 원만 부가세 내라. 그러면 이 중개사님 수수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만 원에서 3만 3천 원 빼면 106만 7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왜? 우리는 법정 보수료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금 받은 형국이 됐단 말이죠. 6만 7천 원만큼. 이거 초과 수수료 아니냐? 초과 수수료를 받으면 이제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를 받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부가세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죠. 100만 원을 받아서 역시 3%인 3만 원을 부가세를 내면 97만 원이 우리 중개사님 수수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3%는 내야 되니까 그러면 세무사님 3%만 부가세 받으면 안 되나요? 즉 100만 원에 3%인 103만 원을 받으면 안 되나요? 아니 뭐 이거 본인들이 그 받으셔도 되겠죠. 요거 그 수수료 명목으로. 그래서 103만 원을 받으면 부가세 얼마네요? 요거의 3%인 3만 9천 원 내면 실제 내 수수료는 얼마예요? 99만 9,100. 즉 100만 원이 안 넘죠. 그래서 초과 수수료 문제도 해결하고 받아서 요 부가세도 내고, 요렇게 케이스 5번으로 하면 안 되냐, 이제 요런 경우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뭐 법률적인 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럼 이 케이스 5번을 다시 한번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이렇죠. 그러니까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3%를 수수료로 더 받는 경우, 우리가 보통 법정 보수료를 1이라고 했을 때 이거에 3%를 더 받는다. 즉 그럼 0.03을 더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개사님이 총 수취한 금액은 1.03이고 우리가 실제로 납부하는 부가세는 얼마다? 요 총 받은 금액의 3%를 납부한다. 그래서
총 수취 금액에서 이 납부 금액을 뺀 게 요게 법정 보수료보다 항상 작게 돼 있습니다. 즉 요걸 제가 왜 만들었냐면 3%를 그 법정 보수료에 3%를 더 받으면 실제 우리 중개사님 보수료는 항상 법정 보수료보다 작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총 수취 금액이 법정 보수 금액과 납부 부가세보다 작아야 된다, 이제 요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국토부에 2017년 12월 4일 날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요. 이제 부가세 내용입니다. 이제 뭐 내용인즉슨 그거죠. 그 간이과세자는 총 수취 금액이 법정 중개 보수와 납부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초과 여부 기준 알림 국토교통부에서 발송된 내용이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그 핵심만 보면 이렇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총 수취 금액이, 총 받는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와 납부 부가세죠. 납부 부가세를 합한 금액보다 클 경우는 위법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법이 될 수 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총 수취, 소비자로부터 총 받은 금액이 우리 법정 보수와 내가 실제로 납부하는 납부 부가세보다 크면 위법이다 이거죠. 근데 이걸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총 받은 돈에서 부가세, 납부 부가세를 뺀 게 법정 보수보다 크면 위법이라 이거죠. 즉 세금을 제하고도 너 법정 보수보다 남는 게 있으면 위법이다 이거죠. 아까 요 케이스처럼, 그죠? 부가세를 10% 받았는데 부가세, 납부 부가세를 하고도 이게 법정 보수 100만 원을 오버하죠, 초과하죠. 이런 경우는 위법이다 이거죠. 위법이다. 그러면 적법은 어떻게 되냐? 이거의 거꾸로겠죠. 총 수취 금액이 법정 보수와 내가 부가세까지 납부했더니 총 수취 금액이 더 작아지는 경우, 아니면은 요걸 이제 다시 풀었으면은 내가 총 받은 금액에서 세금을 납부했더니 법정 중개 수수료가 같거나 작다, 이런 경우는 적법하다 이거죠. 적법하다. 그래서 요 경우도 그걸 한번 적용해 본 겁니다. 총 수취 금액 1.03이 법정 보수와 납부한 부가세보다 작으면, 이러면은 적법하다 이거죠. 이걸 다시 표현하면 총 받은 돈에서 1.03에서 납부한 부가세 얼마예요? 요 0.0309를 빼면 이건 항상 법정 보수보다 작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지는 3%를 받으면 내 실제 수수료는 법정 보수보다 작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18년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같은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중개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부가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즉 법정 중개수수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아서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법정 중개보수보다 더 크더라도, 당연히 크겠죠. 부가세를 더 받았으니까. 크더라도 그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여기서 그 부가세를 납부를 했던 하여튼 그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뭐 같은 말이겠죠. 결론은 부가세를 납부하고 나서도 그 법정 중개보수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적법이라는 표현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저희가 이제 일반 과세자인 중개사님들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이런 식으로 현금 영수증이 표현이 됩니다.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공급대가 110만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 현금 영수증을 받는 사람이 이제 크게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죠. 순수 개인,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개인이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나 법인일 수도 있겠죠. 대체로 뭐 상가 같은 경우랄지 아니면 뭐 그 토지 시행하는 법인 뭐 중개를 해가지고 아니 공장 같은 거 해서 법인이랄지 이럴 때는 개인은 소득공제용으로 저희가 발행을 해주고요. 사업자나 법인이 그 사업과 관련된 거면 지출증빙용으로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주면 개인의 경우는 이 110만원 전체를 본인이 이제 만약에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세 그 계산할 때 소득공제로 적용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나 법인이라면 100만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 10만원은 환급을 받습니다. 사업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환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업자나 법인들은 부가세를 적극적으로 줍니다. 적극적으로 주고 뭐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지출증명을 받았다고 해도 여하튼 요 10만원을 부가세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는요, 부가세를 설사 10% 받았다라고 해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부가세랑 따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110만원이 공급가액이자 공급 대가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개인은 똑같죠. 110만원 근로소득 그 소득공제에 적용되고 사업자나 법인은요 110만원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를 받습니다. 비용 처리. 그 다음에 부가세에서는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거 아니 100만원 어차피 비용 처리되고 10만원 이거 부가세에서 돌려받나 110만원 비용 처리 받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죠. 이거는 10만원 그대로 돌려받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 10만원 여기 들어가서 비용 처리된다는 의미는 6에서 42%만 현금으로 세금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우리 세율 적용하는 거 소득세의 경우는 법인세는 11%나 22%만 세금에서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손해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법인은 간이과세자랑은 잘 거래를 안 하겠죠. 왜? 자기들은 부가세 주고 세금 계산서 받기를 원하는데 이 간이과세자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도 안 됩니다. 설사 지출증명용으로 발행한다 손 쳐도 이게 부가세가 구분이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부가세에서 공제 처리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법인이랑 거래할 때 이 10만원 받기가 어렵겠죠. 예, 안 주겠죠 법인이. 그 어떤 세금 계산서나 증빙을 못 받으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 간이과세자의 분이 그럼 3%를 추가로 더 받으면 어떻게 되냐? 뭐 결과는 동일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103만원 소득공제에서 적용받고 사업자나 법인은 103만원 소득세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받고 부가세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간이과세자는 사실은 10%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 초과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3% 부가세로 3%를 더 받으면 되겠구나. 이 3%더 받으라는 거는 세법이 없어요. 부가세는 어차피 세법 이야기인데 3%를 납부를 하라는 거지. 너가 받은 돈에서 3%를 납부하라고 하는 거지. 부가세로 간이과세자는 3%를 추가로 더 받아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고객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3%를 더 받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대로 초과 수수료 즉 법정 수수료보다 더 받지는 않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납부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받을 수는 있다는 내용이지 이걸 뭐 그 부가세로 3%를 더 뭐 그 세법이나 합법적으로 더 받으라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고객과의 어떤 그 잘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별거 아닌데 이거 사실 얼마 이거 67,000원 가지고 사실은 의뢰인들이 그 시청이나 이런 데 고발하고 또 서로 아주 얼굴 붉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하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